조사는 앞서 손품이나 전화로 가능한 시세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가야 합니다. 이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굳이 현장을 계획 없이 서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의 수는 매우 많고 매일 새로운 물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려면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는 사전에 조사한 시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물어줄 돈이나 발생할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조사는 최대한 마무리하고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체크하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조사는 말 그대로 현장을 직접 보고 오는 것입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의 내부를 확인하고 오면 가장 좋습니다. 집이 비어 있거나 문이 열려 있다면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유자를 만나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이라면 막상 벨을 누르는 것조차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 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재 중이거나 정 힘든 상황이라면 옆집이나 이웃의 비슷한 구조의 내부라도 보고 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임차인의 성향과 경쟁자 수, 그리고 수리비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낯설고 시작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해보면 자신감이 붙고, 두 번 해보면 긴장감이 풀리고, 세 번 해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확인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어떻게든 보고 오려고 하는 적극적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 투자는 실전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현장 조사의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 관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해야 알려준다는 곳도 있으니 현장 조사 때 관리소에 가게 되면 관리비뿐만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점유자의 성향과 상황도 물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도 난이도를 예상하고 서류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 점유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기 전에 체납된 관리비 내역을 토대로 점유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돈과 관련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낙찰자는 공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공용 관리비만 인수를 하고 연체료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 채권은 3년간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의 관리비만 인수합니다. 관리비 과다 체납 시에는 낙찰 후에 관리소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하여 입찰 시 입찰 가격과 예상 수익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토지는 부동산 중에 거래 사례가 활발하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공법상 행위 제한에 따라 취득 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이 유찰되는 경우에는 여러 함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입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청 담당자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는 개발 목적이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부동산 경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뒤에 토지에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장조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